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목 자세가 어떠신가요? 목 위에 바로 자율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자세만 잘 지키셔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건강과 활력 있게 그리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본 게 이제 교통사고 환자인데요. 네. 이렇게 낫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 그럼 그런 분들도 지금 자율신경 기능의학 센터에 오시면 그런 검사를 다 해야 됩니까? 다 해보면 좋죠.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의 총합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내 몸을 만들었던 거고 네. 그 중에 척추가 한 70에서 80%를 만들었겠죠. 왜? 그 전에 내가 불편함이 없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남은 부분들도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같이 관리하고 치료를 해주시면 앞으로의 내 삶의 자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를 진짜 실제로 겪고 네.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운전할 때까지 완전 말짱하다가 콩 하고 나서 그렇게 팍 쓰러지는 분들은 없고요. 네. 대부분 이제 이미 만성 피로가 이미 깔려 있어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어지고 짜증이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뭐 여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이걸로 이제 자기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원장님 말씀이 맞은 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돼 있어요. 피부과 가면 이거 피부 이야기만 좀 하고 정형외과 가면 뭐 무릎 아파요, 어깨 아파요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온 환자만 해도 어지럼증으로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물어봅니다. 혹시 더 안 좋은 데 없으세요? 이야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지럼도 있지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고 젊었을 때는 생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궁근종으로 수술까지 하시고 등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나는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 이게 병원인데 바쁘니까 아 내 것만 이게 잠깐만 말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상인 사람들이 일단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네. 그 뒤에 깔려 있는 그 질병이 생기게 된 배경을 전부 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몸의 평화를 찾는데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 차원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척추의 정렬 이상이다. 젠가라는 게임이 있죠. 네, 네. 이 젠가처럼 척추체가 쌓여 있는데요. 이게 틀어져 있으면 뭐가 발생을 하냐? 긴장도가 발생을 하고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 또한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그거를 안정화되는 방향의 치료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떤 게 있나요? 인대가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근육은 뭐 합니까? 근육은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도 있지만 척추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 자체는 우리가 하는 이두박근 근육이 아니거나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입장에서 가면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관들은 더 망가져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대들을 튼튼히 하게 하는 치료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두박근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네. 수위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고 척추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불수위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의지 없이 저절로 작동하는 거. 네. 이게 문제가 생기면 틀어져 있으면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척추의 한 개를 연결시키는 인대가 고장이 나 있다. 네. 이걸 치료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연습해왔고 제가 치료 보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그 혜택을 드린 것들은 인대 강화 치료입니다. 네. 인대에 직접 증식액이라는 주사액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대들을 튼튼히 증식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죠. 뭐 이게 먹는 거로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주사를 직접. 그 인대 부위에 직접적으로 맞아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인대가 척추 뼈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뼈 근처에 그럼 주사를 놓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뼈 주사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를 넣는 주사를 이제 뼈 주사라고 보통 말씀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불안정해지면 관절 자체에서의
자꾸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를 주는 게 이제 뼈주사고 네. 저희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약해진 인대에게 증식액을 줘서 건강한 염증 반응 등을 일으켜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통증을 가려주는 치료가 아니라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치료죠. 그 단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염증. 네.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지만 좋은 스트레스가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염증이긴 하지만 좋은 염증, 네, 우리 네. 몸에 이제 도움이 되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해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킨다. 네. 그러면 자율신경을 지금 이제 척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자율신경 검사라는 게 실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지만 좀 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일단 자율신경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병원, 3차 병원급에서는 기립도 경사 검사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세웠을 때 갑자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걸 보고 병원급에서는 뭘 볼 수 있냐? 이제 심박 변이 검사를 볼 수 있는데 네. 왜 심박 변이라는 게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죠.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심장도 뛰고 있는데 항상 일정하게 뛰는 게 아닙니다. 네.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에 따라서도 심박동에도 계속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자율신경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내 건강에서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지만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척추의 밸런스를 볼 수 있는 검사를 보셔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에 불편함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약을 먹고 아니면 운동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간단하게라도 목부터 골반까지를 보는 전 척추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 심박 변이도 검사, 네. 자율신경 검사랑 비교를 해보고 이게 척추의 문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결과는 척추의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근육 상태도 네.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될 것 같고 네. 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혈액순환 이거에 이제 재료가 되는 수분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자율신경 치료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주사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뭐 척추 이야기를 갑자기 나오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될 뿐인데 척추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네. 난 약간 어지러울 뿐인데 또 척추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훅 가버리니까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치료를 내가 꼭 받아야 되나 결정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환자분들에게 뭐 해주시는 말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에 산다고 해볼게요. 네. 아주 튼튼하고 바르게 서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다 잠도 잘 자고 이웃 간에도 잘 지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나옵니다. 어딥니까 그 아파트? 네. 같이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없는 게 사실이고 없습니까? 우리 몸도 네네네. 근데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곧 쓰러지게 생긴 아파트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놓고 아무리 좋은 주방기구를 사놔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소화가 무너질지 될까요? 모르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생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항상 아픈 데도 많고 쑤신 데도 많고 항상 머릿속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각각의 문제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틀이 바로 척추의 밸런스예요. 그 척추 안에 현재 느끼고 기능하고 있는 모든 신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틀의 안정성만 잘 만들어주면 나머지 것들은 좀 부수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환자분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증상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척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수 있다. 네. 그걸 이해를 조금 하시면 병을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척추 치료 이러면은 사실 요즘 뭐 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도수 치료, 뭐 추나 치료, 뭐 그다음 필라테스, 뭐 온갖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게 주사를 맞기가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일부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치료를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자, 내가 자율신경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되면 치료나 방법을 선택할 때도 지금 이 행위가 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요가 자세라고 해볼게요. 요가 네.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오, 좋죠. 스트레칭에도 네, 좋고 네, 뭐 호흡에도 네. 좋고 명상도 네, 하고 네. 하지만 요가 자세 중에 쟁기 자세 같은 거 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몸을 전체로 뒤집는 목이 불안정한 상태는 제일 취약하고 목 바로 위에 자율신경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는 그분한테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이게 나한테 척추의 안정성을 주는 행위인가 이걸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알아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벼운 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목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내 척추 밸런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탈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경계 반응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내가 필라테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중증이니까 아예 병원을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료받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네.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건데 도수 치료나 뭐 추나 치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대중화가 급속히 되다 보니까 네. 실력도 사실 천차만별이 이제 그렇죠. 되기도 하고 또 두둑두둑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네. 관절면을 더 많이 이렇게 꺾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인대 손상이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들이 많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효과들도 많이 나타난다. 네. 이걸 이제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유용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치료법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라는 네.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지만 네.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굳이 이것을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단어로 부를 만한 게 됩니까? 일단 이제 기능의학이 다루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병원을 다니시는 것들은 네. 질병을 봅니다. 질병 자체는 어제까지는 정상이다가 오늘 생긴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때부터 문제가 되면서 그게 결국에는 병원 가면은 꼬리표를 붙여주는 게 질병이거든요. 근데 기능의학에서는 질병이 되기 전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원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는 네. 자율신경 기능학이요 이름을 붙였고 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원인만 잘 해결해서 다스려주면 현재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의 속도를 늦추거나 운이 좋으면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에 하나 좀 덧붙인다 그러면 이게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저조한 부분을 이제 좀 더 나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측면으로 치료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영양제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한다는 측면이 또 있고 기능의학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회복하는 건데 약물을 사용해버리면 기능의 문제라는 것이 가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파서 못 쓰고 있는데 약을 먹고 통증을 없애버리면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쓰는 영양제의 방식들을 보면은 이게 다 질병에서 약을 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영양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약 대신에 영양제를 처방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양제를 끊을 수 없거나 점점 더 많은 영양제를 이제 먹게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 보충을 해서 이걸 좀 조화롭게 자율신경은 척추를 기본으로 한 우리 몸의 근골격 구조 그 다음에 영양적인 측면이 잘 결합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다. 설명이 좀 길긴 길었는데 결국은 구조와 영양적인 부분이 이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더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혈액순환이 좋으면은 뭐 안 좋을 게 없죠. 근데 결국에는 그 혈액순환을 자율신경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살고 혈액이 잘 가면
세포와 조직이 살고 세포와 조직이 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내가 암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러면 암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암을 만들게 센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자율신경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보인다. 같이 치료를 해주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자율신경 치료를 해가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기에 강해집니다. 아, 위기에 강해진다. 네. 야, 이 중요한 말이네. 네, 이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어떤 치료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해결을 먼저 해놓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외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노화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 유전적으로 갑자기 노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보면 우리 이런 코로나나 이런 또 이 신종병들, 그렇죠. 신종 감염들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나한테 왔을 때 잘 지나갈 수 있다고 환자들이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문제에 내가 빠질 수는 있지만 쉽게 벗어날 수도 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이 자율신경 치료만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병원 갔더니 저 사람이 암이 완치가 됐대. 심장 그 동맥에 때가 엄청 끼었다는데 다 없어졌대.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저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보통 병원 진료가 네, 안 좋으세요? 그 약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만 먹으면 대부분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출발은 본인의 생활 습관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병원 치료에만 맡기면 안 된다. 병원은 치료는 열심히 받았어. 근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이거 마늘 먹으면은 자꾸 염증이 생긴다고 나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거 마늘을 먹어야 돼서 마늘 진액을 먹고 흑마늘을 먹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목 자세가 안 좋아서 자율신경 이상이 왔는데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2시간씩 이렇게 보면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가도 치료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치료해 가면서도 본인이 꼭 참여의학이 되셨으면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해요. 참여 안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네. 참여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지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A면 B다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잘하면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하지만 커다란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기를 전해버리면 C로 변해버려요. 네네. 그래서 C에서 A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 오래되셔가지고 조직 자체가 변해버리면 아무리 물기를 대주고 아무리 신경기를 내줘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MRI를 통해서 신경의 퇴행 정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욕심이 나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해주시면 반응들을 보이는데 첫 치료만 해줘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몸이 좀 편한데요? 척추가 조금 안정하면 돼도 눈이 왜 이렇게 환하죠? 안경 썼더니 너무 잘 보이는데요? 호흡이 너무 깊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약을 먹으면 솔직히 20분이면 통증 내려갑니다. 네. 이런 치료는 안 합니다. 대신 이 치료를 통해서 오래 가고 재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실 때 뭐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보통 한 9개월쯤 되면 많이 완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따져봐도 네. 사실 자율신경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네. 물론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려면 자율신경이 기본적으로 네. 좋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수능 과목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예요. 그렇습니다. 국영수. 근데 국영수 공부한다고 성적이 금방 안 올라요. 네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죠. 꼴찌죠. 네. 뭐 계속 열심히 해도 안 오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 치료도 처음에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하니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네. 겪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향, 네.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몸이 바뀌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마다 네. 몸의 상태마다 그 치료의 효과 기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깨 아파가지고 주사 한 대 탁 맞았더니 좋아져가지고 나도 여기 주사 한 대 탁 맞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 원인이 다르면 네. 결과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C로 가기 전에 네. 좀 일찍 시작하는 네.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 뭐 자율신경 이렇게 딱 진단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내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전부 자율신경의 문제를 끼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금세 좋아지거나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금세 좋아지면 그걸로 다행인데 아무리 여러 방법들을 쓰고 아무리 뭘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꼭 자율신경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시고 싶은 말, 꼭 기억에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목 자세가 어떠신가요? 목 위에 바로 자율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자세만 잘 지키셔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건강과 활력 있게 그리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진단받고 명확하게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율신경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이 또 자율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